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금요일 날 셀트리온의 그 2분기 실적 잠정 발표가 나오면서 음, 시간외 거래에서도 셀트리온이 좀 많이 올랐고 한 3% 가까이 올랐고 헬스케어와 제약도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이렇게 시간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실적이 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죠. 시장의 전망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고, 셀트리온 그룹주의 좋은 점이라면, 어떤 장점이라면, 그동안 이제 몇 년 전부터 돈을 많이 버는 실적이 꾸준히 이제 개선이 되다가, 그런데 주가가 많이 못 갔죠.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그 R&D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어떤 그 제작 환경, 이 생산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또 주주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는 2년마다 지금 그 주가 주식 배당을 해주는 것을 처음에 2% 해주다가 지난 2년 동안은 5%로 늘렸고, 올해 굉장히 사상 유례 없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주들에 대한 그 친화 정책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사실 있는 게 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7월 이후에 좀 굉장히 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한 달 이상 됐나요? 한 달 정도를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주가가 눌리는 그런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제 미래 가치, 어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기는커녕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그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또 확장이 되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의 그 해외 시장 개척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를 부양해 왔다면 이제는 바이오시밀러도 그 기존의 램시마 또 트록시마 허주마의 이 삼두마차 체제가 램시마 SC로 그 제형을 바꾼 이제 제품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큰 그 업적을 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지금 어, 다케다 제약 인수로 인한 또 신약 개발 그리고 신약의 생산, 글로벌 종합사로의 도약,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항체 치료제의 국내 선두주자, 그리고 미국의 그 한 업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빠른, 뭐 빠르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혈장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가기가 좀 어려운 혈장 치료제 말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세계 탑 2의 제약사, 글로벌 탑 픽을 탑 2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그 멘트가 저는 그 아주 굉장히 정확한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로 다져놓은 이 단단한 하방을 딛고 굉장히 높은 곳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고, 또 그거를 분기 실적에서 계속 증명을 해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EBS였나 저 어떤 프로그램을 명의라는 프로그램이었나 보니까요. 지금 염증성 장 질환,
지금 램시마가 그 치료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환자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또 대변을 이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끔찍한 이 질병,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또 그 해외에 이제 3, 40대에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이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아주 각국의 중요한 계층, 인구 계층에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이제 램시마가 그 치료의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항암제의 바이오시밀러, 또 염증성 장 질환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만, 폭이 좀 좁았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그 품목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 돈을 버는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다지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거의 뭐 팬데믹의 공포, 세계 각국에 엄청난 공포를 주고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주를 좀 다시 보자는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그 짧게만 보지 말고 길게 보자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 달 넘게 지속되어 온 그 주가의 이 눌림, 조정이 끝나고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는 초입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자, 턴 어라운드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늘 주가가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할 텐데, 또 심지어 이렇게 좋은 호재가 계속 쏟아져 나와도 주가는 수급이 꼬임에 의해서 한 달 넘게도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다. 말도 안 되게. 이유가 뭔지도 모르게. 자, 이걸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목표가로 삼아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도 우리가 버텨내야만 하는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면 결국 어, 최소 홀딩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 나 버티는 구간이야, 더 사면 돼 하면서 여유를 찾으면서 굉장히 그 나중에 급등이나 상승 전환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어떤 근거 내지는 팩트 내지는 객관성,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혼자서 좀 이것저것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거를 그래도 좀 공유하자, 여러분들과 공유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는 건데요. 사실은 개인적인 좀 어떤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막연하게 제 그냥 생각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추세 지표와 그 추세선, 그리고 현재 있는 이 그 어떤 매물대의 어떤 형태, 어떤 현 상황을 놓고, 이제 기존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간을 거래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놓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8월에 이제 3주 남았는데, 저는 이 정도 8월 한 말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상방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하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앞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신다기보다 참고만 하자. 그리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어, 저도 이제 이걸 뭐 100% 믿는다기보다 저 스스로도 좀 궁금해서 이 추세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너무 이렇게 좀 비웃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물론 하셔도 제가 뭐 감안하겠습니다만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어떤 근거 있는 자료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전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매물대를 한번 지켜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가 지난번에 매물대의 초입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게 이틀 전, 그죠? 수요일 날 제가 잠깐 쉬어가야 더 가지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딱 매물대 앞에서 멈췄던 그 기억 나실 겁니다. 자, 금요일 날 그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강하게 향하면서 지금 그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냐면 매물대 상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이제 가장 그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두 개를 3거래일 만에 돌파를 하기 직전이다. 이제 월요일 날 그 양봉이 딱 나와주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는데, 자, 매물대를 돌파하면 상방의 가격이 11만 300원,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까지 이제 없지 않습니까? 매물대, 새로운 매물대가. 그러니까 11만 원을 이제 돌파하게 될 거다. 그 매물대 어떤 위에 저항을 받는 구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셀트리온은 보면 매물대에 부딪혀서 더 못 올라갔던 게 수요일,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 매물대 안으로 돌파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게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매물대 위쪽으로 살짝 진입했다가 윗꼬리 달고 흘러 내려온 게 금요일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금요일 장 끝나고 그 공시한 이 실적 잠정 공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매물대가 지금 전체 매물대 중에서 그 지금 이 부딪히고 있는 이 매물대 31만 4,500원에서 32만 한 4,000원, 5,000원 정도까지의 구간 매물대가 있고, 그 다음 매물대가 바로 위에 33만 원 정도까지 있는 두 번째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도 또 매도로 끌어내리려는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주 초반에 좀 강한 흐름으로 출발을 해서 가겠지만 매물대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매물대 이 두 개 매물대를 딱 돌파하고 나면 34만 원까지 그대로 매물대가 새로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신고가 언저리까지 가는데 이제 이 지금의 호재를 이용해서 얼마나 강하게 이 매물대를 뚫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짧게 또 그리고 강하게 뚫어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매물대를 지금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매물대를 오히려 반대로 지지선으로 삼아서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안에 그 신고가를 뚫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지금 수급이 꼬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가는 대로, 얘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조금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의 흐름도 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13만 3천 원 정도에 있는 이 긴 매물대를 만나기 전까지 서둘러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다음 주 초반에는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에 제약이 이 매물대 없는 구간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훌쩍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에 부딪혀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의 수급을 보면은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그 뭐랄까 이렇게 양두마차 체제로 이렇게 당분간은 가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많이 못 갔던 또 제약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매물대를 보면 13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빠르게 올라가 주고 그 13만 원 정도에서 부딪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예상되는데, 며칠 동안 수급이 상당히 꼬이면서 아예 시장의 소외를 받았다,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그래서 제약의 그 관건은
사실은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이 호재를 갖고 강하게 딱 튀어오를 때 얼른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어,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약은 사실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올라갈 때 그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원래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에너지가 그렇게 셀 걸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또 많이 못 가고 눌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매물대도 위에 없어서 그 좀 멀찍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교차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그 이제 새로운 이 추세 지표 두 가지 MACD와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이 추세 지표를 가지고 추세를 한번 보면요. 일단 밑에 있는 스토캐스틱을 보면 그 지난해 11월, 12월에 있었던 이 모양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스토캐스틱상의 과매도 구간에 걸쳐져 내려왔던 게 11월,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도 이 파란색 과매도 그 신호가 나오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헬스케어의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양이 비슷합니다. 지금 11월, 10월 말 이후에 11월, 12월까지 약간 아주 강하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조금 그 하향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양이 쭉 이어지면서 과매도 패턴을 만든 다음에 지금 며칠간의 이제 이 양봉 전환으로 파란색 그 이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면서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스토캐스틱 상에 보이는데 이 12월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단시간에 이 과매수 구간까지 딱 올라가는데 실제로 주가 보면 그렇게 주가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약간의 그 횡보성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주 긴 그 양봉, 긴 우상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과매도 구간을 지금 지난해 12월 이후에 중순 이후에 지금까지 최근까지 이 지속적인 우상향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때였다. 그러면 지금의 또 비슷한 언저리, 이 비슷한 신호에서 다시 긴 어떤 우상향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MACD 추세지표상으로 보면은 그 계속해서 고점을 쭉쭉 높여주면서 올라가다가 이번에 아주 크게 떨어져서 이 떨어진 지점이 사실 지난해 12월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쵸?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가장 그 기간 조정, 그 구간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 그 받은 이후에 기준선을 딱 돌파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쵸? 자, MACD 상에서 이 하방 가장 아래쪽에서 이 추세 지표상 매수 신호가 딱 나와주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그 보이시죠? 하나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 과매도 구간을 7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 8월까지 가다가 조그맣게 빨간색 하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시작인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추세가 상승 반전을 했다는 얘기고, 상승 추세 지표 MACD 상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딱 나와주면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꾸준한 어떤 그 흐름, 양봉 흐름, 우상향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세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상방에다 그려보고 하방에도 그려봤는데 하방에는 제가 그 하방의 추세 지표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그려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하방을 잇다 보면 하방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실은 첫 번째 그렸던 추세선에서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기 때문에 상방은 그 추세지표,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리기가 사실은 4월 이후에 살짝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해서 그 두 가지를 그렸지만 아래쪽 하방은 크게 세 번의 수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그리면 아래쪽은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아래쪽은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지나가고 있고 사실은
그 하방을 지난 이후에는 60일선을 터치한 적이 없다. 그쵸? 코로나 사태 이후에 60일선 밑에까지 내려온 게 이틀, 그리고 이번에 60일선 밑으로 내려온 게 6일, 6거래일 동안 60일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21선을 따라 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에 60일선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패턴은 21선 따라 올라가고, 떨어질 때 61선을 지지한다. 61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121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조금 타이트하게 보면 21선, 지금 21선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21선을 이제 하방 지지선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올라갈 때. 그러나 조금 여유를 두고 볼 때는 그래, 61선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지금 21선과 61선이 만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제 5일선, 21선, 11선 다 이제 단기 이평선부터 쭉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갈 경우에 하방을 60일선까지 좀 열어놓고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본다면 8월 말까지 기준으로 이 상방의 하방은 60일선을 이제 21선과 60일선, 올라가는 패턴이 좋을 때는 21선, 그리고 조금 눌려갈 때는 61선 정도로 하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방은 이렇게 추세선을 쭉 연결해서 보면요, 사실은 그 8월 말 정도에 이 지금 올라가는 이 패턴이 이 두 번의 고점을 연결을 한다고 치면은 한 13만 원 정도, 한 13만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8월 한 말 정도에. 그러면 한 13만 한 5천 원,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11만 9천 원, 그 11만 9,300원이라는 전 고점 그 수준을 이번에 이제 좀 깨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수준에서 만약에 뭐 좀 더 흘러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그대로 이 지금의 어떤 추세를 이어서 이제 좀 강한 수급 에너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준다면, 전 고점 11만 9,300원 이 지점도 8월 말까지, 뭐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사이에, 한 달이면 뭐 9월 한 첫째 주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사이에 이 전고점을 깨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여튼 이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게 8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요, 셀트리온은 아직 MACD 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이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월요일 다음 주 초반에 아마 이거를 다시 상방 추세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이제 완전히 추세가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아주 오랜만에, 한 달 얼마 만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미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지난 이제 주 중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구간, 여기 구간 정도는 사실은 3월 그 코로나 구간하고 사실 보시면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아래로 쭉 빠지다가 다시 상방으로 잡고 한바탕 올려놓고 다시 쭉 횡보하다가 올리는 이런 패턴이, 지금 횡보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패턴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 그리고 뭐 이때는 코로나 사태보단 훨씬 길었습니다만, 이 하방을 잡고 올라가는 MACD 모양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역시 이렇게 하방과 상방을 이렇게 그려보면, 역시 하방은 60일선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방도 역시 한 번에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8월 언저리, 8월 말, 앞으로 한 달 정도, 8월 말 정도까지 놓고 보면, 지금 최고가 수준, 전고점 33만 9천 원, 한 4만 원 정도 수준을 똑똑 노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완만한 21선이 다시 이제 고개를 위쪽으로 드는 그 구간이
언제쯤일까? 다음 주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21선이 쭉 위에 타고 올라가는 그 위쪽, 그러니까 5일선의 위쪽이 지금 이 상방의 그 추세선과 만나는 시점이 아마 이달 한 하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달 한 뭐 거의 이달 말 정도 갔을 때는 아마도 이 정고점을 뚫거나 뚫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흘러내릴 때는 하방은 역시 추세선을 봐도 그렇고 61선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 61선보다 위에 가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61선 이제 닿지도 않고 올라갔던 이 패턴은 좀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21선을 이제 위로 올라타고 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시면 21선까지 닿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다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사실 굉장히 급등 패턴을 만났을 때는 11선 그리고 약간 열었을 때 21선인데 이번에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도 빠졌어도 61선을 건드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61선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 61선을 하방 지지로 보면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을 보시면 제약은 이번에 역시 조정의 폭이 굉장히 길죠. 제약은 6월 한 중순 이후, 6월 중순 이후부터 그렇다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패턴이 지난 2월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이어졌던 3월하고 MACD 모양이나 또는 그 스토캐스틱 모양이 좀 얼추 비슷하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급등이 나오던 이 패턴이 MACD 상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MACD 상에서 기준선에 거의 닿았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 초반에 MACD에서도 그 매수 신호가 탁 나와주면 그 오랫동안 받았던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완전히 돌리는 MACD 추세 지표에서도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패턴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역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예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있었던 이 상방을 연결한 지점, 이 지점이 사실은 3월 말에 한번 이렇게 급등 패턴을 따라서 조정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최근에 이 주가 구간이 이 흐르는 그 모양이 사실 그렇게 급등하는 패턴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방은 역시 61선 정도로 역시 똑같이 하방 지지를 61선으로 보시고 상방의 추세는 지금 가장 긴 추세선 따라 올라가는 모양. 그래서 8월 말쯤 됐을 때는 한 14만 원대 한 중반, 그러니까 역시 최고점 거의 가까이까지 가 있거나 뭐 혹시 좀 올라가거나 뭐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그 최고점을 중심으로 거의 비슷한 구간에 가 있지 않겠느냐, 상방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흘러내린다고 한다고 해도 61선 정도를 보시면 지금 쭉 보시면 아주 이번에 진짜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61선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61선 정도를 하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방은 제가 볼 때는 한 8월 말 앞으로 한 달 정도 사이에 이 전 고점 언저리 정도가 그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동안에 뭐 수급이라든가 저 매물대 벽이라든가 이제 몇 가지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지표 한 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요일에 몇 가지 이제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몇 가지 또 지표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금요일날 방송분과 오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게 전망이기도 하지만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기대치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주가 흐름이라는 건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방 지지는 지금
그 선 따라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그 하방을 볼 수 있는데 상방을 예측하는 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 이제 완전히 패턴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 앞으로 또 이제 이 8월하고 9월이라는 이 시점이 사실은 그 3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아마 합병 이슈가 도래되는 시점 그리고 그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는 시점 진단 키트의 수출 실적이 이제 꾸준히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좀 굵직굵직한 큼직큼직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상방도 좀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다고 했을 때 아마도 지금 제가 예측한 정도 수준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꽤나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던 것이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렇게 그 진짜 큰 호재를 받아 먹으면서 크게 튀어오르기 위한 무슨 에너지 원으로 쓰인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최근에 있었던 조정에서 주가가 뭐 급락한 것도 아니고 물론 헬스케어가 20%가 넘게 빠졌으니까 이 호재 속에서 쏟아지는 호재 속에서 뭐 작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 하방이 튼튼한 상태가 됐을 때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조정 기간이 굉장히 아주 그 기분 좋게 에너지원으로 쓰였고 또 쓰일 거다. 그래서 그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막 흘러내릴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그 달콤한 그런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좀 가볍게 참고하는 정도 그냥 주말 휴일 보내시면서 그냥 기분 좋게 들으시는 정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뭐 굉장히 시니컬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해보던 것을 공유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셀트리온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 뭐 앞으로 그래 맞아 그 얘네들은 굉장히 앞으로 잘 가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을 다잡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그런 그 그냥 자료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